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세계 과학기자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2탄이죠.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계 과학기자 대회에서 펼쳐진 또 강연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과 그 대회의 의미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백수호 논란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백수호 논란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행 중인데 논의가 있었군요. 네, 확실하게 백수호다 이런 건 아닌데 세계 과학기자 대회에서 동시 세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의학 논문 속지 않고 보도하기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발표에서는 수많은 연구 중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로 나선 사람은 네덜란드의 과학기자인 한스 판만원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연구윤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반 오란스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그 비전문가인 과학기자가 그 의학 논문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즉 과학 기자도 사실 그 정밀한 특정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가 문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고 백수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실험에 사용된 재료들이나 혹은 결과 논문들이 사실 너무 과장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이런 것과 관련해 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학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과학 기자들이 일일이 다 논문 확인해서 뭐 이상한 점 없나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의학 논문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이날 강연에서 강조된 부분은 그 의학 분야의 논문과 이렇게 보도 자료를 접할 때, 그러니까 대조군과 실험군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실험 대상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임상 실험까지 거친 뒤에 발표한 논문인지, 그리고 발표된 논문은 전문 기관에서 인정받은 논문인지, 또 통계 자료는 그 표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경우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실험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집단 A랑 집단 B로 이렇게 나누고 한쪽에만 일종의 처치를 해서 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대조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즉 어떤 약물이나 자극을 준 집단은 실험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대조군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약물이나 처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험군의 일종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변화의 폭, 양이라는 게 굉장히 미흡한데도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란스키는 과학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 발표된 숫자나 통계에만 이제 가장 먼저 집중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몇 퍼센트 그렇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일부러 표본을 줄이거나 기준을 모호하게 잡은 이런 논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학 기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실험 대상이나 규모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험 대상과 규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에 각각의 이제 두 마리의 그런 쥐를 가지고 실험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집단 두 마리 그리고 A 집단 두 마리에게 유전자 변형콩 즉 GMO 콩을 300일간 먹였다. 그리고 또 그랬더니 한 마리에서 암이 나타났다. 네네. 그리고 일반 콩을 먹인 B 집단 그 두 마리는 정상이었다. 그러면 과연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가지고 GMO 콩이 바람을 유발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도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400일 정도 지났더니 A, B 집단 모두에게 암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사실 해당 실험은 옳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유사한 식으로 GMO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표본 수가 이렇게 적은데도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은 수준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시 언론을 타고 GMO 반대 여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보도들인데 그래서 과학 기자들은 실험의 규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됐습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이 내용들도 발표가 됐었는데 여성 과학 기자와 관련된 세션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관련된 논의들이 온라인상에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있는데요. 지구적 관점으로 본 성차별주의, 과학 보도와 해결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세션에서는 과학 저널리즘 분야의 성차별을 주제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분야의 경우에 기존에 사실 특별히 이렇게 연구가 되거나 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진입 장벽의 문제였는데 미국은 이제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서 기자들이 많이 되는데 거기서 여학생이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이제 2배 이상 많은데 예. 과학 기자 숫자는 오히려 정반대, 남자가 더 많은 상황. 이렇게 그리고 또 편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권력인 일종의 권한을 지닌 그런 요직을 차지한 여성 과학 기자도 매우 드물었고 그리고 수상 실적도 매우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학 기사 주제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른바 하드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항공 우주 기술 분야 이런 분야는 여성이 한 35%밖에 다루지 않았고 건강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사이언스는 여성이 한 48.8% 이렇게 절반 가까이 이제 다루고 있는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성 과학 기자들 중에는 취재 중에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위험도 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객관성을 중시하는 과학 저널리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이번 과학 기자 대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 과학자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또 시끄럽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성 과학 기자의 성차별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성차별 발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 팀 헌트라는 분이 오찬 자리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여성들은 실험실에 있으면 나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또 그 비판을 받으면 운다. 어허. 그래서 나는 동성연구원으로 구성된 실험실을 선호한다. 예. 취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근데 오찬에 참가한 다른 교수가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트위터에 올렸고 급기야 이 팀 헌트라는 교수는 그 자신이 명예교수로 있던 영국 칼리지 런던대에서 사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업적에 비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네요. 자,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이번 세계 과학 기자 대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세계 과학 기자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실 이미 저널리즘 영역에서 많이 연구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실제 취재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것에 의미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 과학 기자 대회 같은 그런 또 세미나가 나오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같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또 관련된 사례들이 좀 수집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을 예.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학 전문 채널이 좀 중요한 역할, 주체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해 보길 기대합니다. 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과학 언론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로의 지평을 넓히자는 주제로 열린 올해 세계 과학 기자 대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